사람도 아니, 있고 어떤 둘은 이렇게 연애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기사 뭐 화살촉도 뭐 연애도 해? 연애해야죠. 저 괜찮은데. 주의! 시네타운 3부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께서는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오늘 다룰 영화는 지옥 시즌 2 넷플릭스 드라마죠. 나시님 저희 방송 관련돼서 나이트 시네마 홍보를 잠시 좀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안녕하세요. 팟빵이나 이런 팟캐스트 전용 채널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네. 유튜브 채널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에는 롱폼, 그러니까 팟캐스트용 1시간 전후에 롱폼 컨텐츠가 업로드가 되고요. 네. 이제 유튜브 전용으로 뭐 작품 하나만 10분 내외로 따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만 1분 내외로 딴 그런 숏폼 컨텐츠만 올리는 나이트 시네마의 신규 채널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트 시네마의 그 이른 밤이라는 이제 채널인데요. 네. 요거 많이들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올라간 첫 번째 그 작품이 네. 지옥 시즌 2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이트 시네마의 이른 밤이라는 채널 많이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형태의 채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송을 두 번 하는 건 아니고 네, 기존에 했던 기존의 거를 방송을 압축해서 편집을 편집해서. 맞습니다. 짧게 편집해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원 채널에는 그냥 긴 폼 맞아요. 포맷이 네. 계속 올라오는 네, 거예요. 기존에 올리던 이제 네. 무편집 라이브나 아니면 편집된 네. 그 팟캐스트용 긴 뭐 1시간짜리 네. 이런 네. 거 올리는 겁니다. 네. 좀 또 트렌드가 그렇게 그렇죠.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트렌드 세터니까. 네. 아이고 아닙니다. 시네타운 3구도 어서 네. 어서 빨리. 우리 어떻게 하지 유튜브?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야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니까 네.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편집을 파이님이 다 하고 계신 상황에서 네. 지금 비디오 편집까지를 사실은, 하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촬영이야 뭐 어떻게든 네네. 한다고 하더라도 음. 그 후처리의 공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파이님은 또 대충 할 거면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는 분이셔가지고 네. 스스로도 좀 이렇게 갉아먹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네. 이게 지옥 시즌 1이 언제 있었죠? 지옥 시즌 1이 네. 2021년입니다. 한 4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러네요. 네네. 3년 정도. 네. 3년 정도 나왔고 연상호 감독이랑 네, 감독은 뭐 교체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네네. 하셨고 음. 그 최규석 작가님이세요. 만화 작가님. 네, 최규석 작가님 두 분이 이제 친구십니다. 그 맞아요. 예전에 습지 생활 맞아요. 그죠. 그렇죠? 명작들이 네네네. 굉장히 그리고 많습니다. 이분. 대학생 때 생태 보고서 네네네. 그리고 백도 씨. 그뭐 둘리 커서 그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 됐죠. 네네. 이게 인터넷에서도 짤이 맞아, 많이 맞아. 돌아다녀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둘리 근황 점 해가지고. 찌들어 있는 그 모습 아니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송곳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소고 네. 끝내주죠. 어마어마하죠. 음. 거기 명대사도 진짜 많고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 뭐 이런 서 있는 곳이 다르면 음. 풍경이 다르지. 뭐. 그 원래 연상호 감독,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도 웹툰 이 작가 웹툰 작가 했었죠. 애니메이션 그렇죠. 애니메이션 감독님이셔서 웹툰 그랬나? 작가도 했나요? 작가도 했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둘 다 작가분이신데 이렇게 의기투합을 뭐 회사를 같이 차린 건가요? 아니 그냥 그냥 예, 콤비예요? 그냥 각본을 콤비예요? 같이 쓰셨어요. 그래요? 음. 그냥 친한 친구 사이. 네, 친한 친구분. 그래요. 자 배우들은요. 네, 이게 시즌 1이랑 네. 2랑 조금 달라진 게 뭐 익히 아시겠지만 그 정진수 역할에 네. 요 유아인 배우가 네. 시즌 1에서 나왔었고 2로 오면서 이제 김성철 배우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그런 좀 좋지 않은 네. 여러 가지 모종의 사건들을 통해서
네, 그렇게 되셨고요. 네. 그리고 시즌 1에서 나왔다가 2에서 굉장히 중요해진 인물이 있는데 네. 박정자라는 역할로 그렇죠. 우리 저기 누구죠 이름이? 김신록 김신록 배우. 배우님이 네. 나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영화 전란에서 맞아요. 네, 아 봤었죠. 맞아요. 네. 네, 거기서도 좋은 이게 네. 그 지옥에서 되게 떴어요. 맞아요. 네, 김신록 김신록 배우가 배우님이. 네, 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부잣집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에서도 또 이제 보여주셨고 좋은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배우들 많이 나오시죠. 그 똥파리 양익준 배우님도 네, 나오시고 그리고 박정민 짜증 연기의 대가 박정민 배우도 시즌 1에 시즌 나오셨고요. 1에. 네, 시즌 2에도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이제 쭉 이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새로 투입된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놀라운 역할을 보여주셨던 게 이제 문근영 배우. 말 안 하면 네, 몰랐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분장이 너무 과해가지고. 아니 문근영 배우가 언제 나왔지? 이랬는데 이게 문근영 배우였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근데 와 소름이. 네. 원래 이미지는 난 정말 사랑을 몰라 뭐 이런 이미지였는데 햇살반 아니면 선생님 넌 꿈이 뭐니? 신데렐라 예, 만나서. 그 공시 준비생들의 뼈 때리는 영상 그 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이 있었고 또 뭐 있나요? 임성재 배우. 임성재 배우 야, 와이프로 배우가 나오셨죠. 뭐예요? 누구? 그 문근영 와이프. 문근영 남편. 와이프가 아니고 남편. 그렇죠. 허스밴드. 또 몰라요. 저 역할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너무 고정관념을 제가 가졌군요. 그러니까요. 너무 저는 식 사고 그 배우가 되게 궁금하던데 진짜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만 같은 그 김정칠 이라는 진짜 그렇죠. 정말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요. 맞아, 김정칠 맞아. 의장으로 나왔던 맞아. 그 배우는 사실 처음 보는 배우거든요. 저는. 네. 저도 여기서 처음 봤던 것 그쵸. 같아요. 네네네. 이 전에는 근데 되게 마스크가 진짜 딱이던데. 연기 너무 잘합니다. 연기도 잘하시고. 네, 성함은 이동회 배우라고 합니다. 이동희 배우라고 이동희 합니다. 배우. 네, 흐애입니다. 이동희 네네. 배우 72년생이시고요. 네. 그렇고 그 똥파리 감독 그 양익준 배우님. 배우 나오고 네. 딸로 이래 배우가 나오고. 이래 배우. 네네. 진짜 환자 같던데. 진짜. 네. 설을 많이 뺀 건가? 그 CG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메이킹 영상을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보던 것처럼 그 정도로 앙상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기본으로 좀 빼고 거기에 CG를 더 입힌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소리 배우. 네네. 문소리. 네네네. 문소리 배우. 도어 사운드. 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역할로 이런 거 좋아하세요?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지러지하다. 문소리.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주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나왔는데 제가 빼먹었네요. 네. 김현주 배우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그게 시즌 1이었거든요. 김현주 배우 자체를. 맞아요. 네. 근데 액션을 갑자기 장착하고 나타나셔서 시즌 1에는 액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에 액션 역할을 보여준 적은 없었죠. 좀 약간 청순한 그런 이미지였지 뭐 되게 강렬한 이미지는 아니었는데 네. 변호사의 역할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연상호 감독 연상호 감독 연출의 정의였나? 맞아요. 네. 거기서 한번 또 액션 하더니 이번 시즌 2에서는 본격적으로 액션을 보여주죠. 맞아요. 그래서 주요 배역들은 네.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2021년 36주 차에 뭐 탑이었네요. 글로벌 랭킹. 네. 뭐 시즌 좋아할 것 1이요? 같아요. 외국 사람들도 이런 소재는. 맞아요. 그래요. 이게 뭐 줄거리 소개할 게 있을까요? 줄거리 소개를 너무 장황하니까 네. 그냥 컨셉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서울이죠. 현재 이 시각. 네. 갑자기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네. 어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진짜 찌빨겨가지고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정말 도시 번화가에서 서울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죠.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진수라는 네. 인물이고요. 그가 말하는 게 이거는 신의 신의 의도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들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네. 그런 논리를 이미 예전부터 펼쳐왔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정진수의 말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사건이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박정자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맞습니다. 박정자라는 인물은 그냥 그 노점에서 네. 노점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가난한 그런 아이 둘을 가진 엄마인데 네. 싱글맘. 남편은 없고요. 싱글맘이죠. 싱글맘이죠. 네. 근데 어느 날 그 고지를 받게 되죠. 근데 그게 우연히 그 엄마의 생일날 아이들이 그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 고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어떤 얼굴이 얼굴의 천사야? 형상이 그 천사래요. 천사예요. 천사 왜 이렇게 무서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박정자 너는 뭐 며칠 후 똑같은데? 7시 반에 죽는다. 똑같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걸 고지라고 합니다. 네. 언제 죽는다라는 걸 고지를 받은 거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구나 천사들한테. 네네네. 고지할 의무가 있죠. 네. 우리 변호사 선생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게 찍힌 것도 처음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 정진수가 이끌고 있는 이 새진리회라는 어떤 종교 단체가 네. 내가 이거를 생중계를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중계를 합니다. 그렇죠. 생중계를 해요. 이 죽는 거를. 네, 죽는 거를 그 시연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시연을 받는 현장을 생중계해요. 전 세계. 그 이후 세상이 달라지죠. 실제로 어떤 신의 네. 미스테리한 이 네. 신의 의도가 그 벌어진 현장을 보고 난 뒤로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럼 박정자 씨는 무슨 죄를 졌길래 지옥에 간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시즌 2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안 보셨어요? 실제는 오늘 안 봤어요. 그게 불명확해요. 네. 시즌 도 안 2에서 나오는데 그거? 밝히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즌 1에서 네. 이제 그 이후의 현상까지 담아놓은 게 이제 시즌 1이고요. 네. 시즌 2에서는 또 갑자기 그 방금 얘기했던 박정자가 살아납니다. 네, 맞아요. 부활자. 부활이 맞죠? 되죠. 네. 맞아요. 그 시즌 1 마지막에 나와요. 쿠키처럼. 그리고 정진수 이 인물도 부활하죠. 사실은 자기가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시연을 받았는데 다시 살아나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자들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게 시즌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네. 이거 대본 없이 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부활을 했어. 글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네. 뭔가 이렇게 다시 부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시연을 받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랜덤이죠. 근데 거기서 지금 박정자하고 요 정진수 부활을 했어요. 네. 근데 왜 둘이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요? 싸우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 싸우지는 않고 이제 정진수는 이제 자기도 근데 벌써 까도 되나요? 네, 지금 네, 너무 초반부인데 저희 선별점 이런 거 뭐 간단평 안 하고 바로 까나요? 이거? 네네네. 일단 네, 정진수 입장에서는 너무 네. 혼란스러울 거잖아요. 네. 이제 자기도 처음 겪어보는 거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막 엄청 많은 지옥들을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 여기가 현실로 내가 돌아온 건지 여기조차도 지옥인 건지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또 다른 부활자가 있대. 네. 그럼 나 쟤랑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 쟤는 어떤지. 난 자꾸 이게 거울에 자꾸 이게 귀물들이 보이고 하니까. 맞아. 너도 나와 너도 같니? 보이냐? 그쵸. 그거 물어보려고. 아니면 너 뭐 어떻니? 뭐 네.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그 심정으로 네, 이제 박정자를 찾아간 찾으려고 거고. 했던 네. 거죠. 네. 뭐 전화해도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카톡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러네. 줌 미팅으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꼭 만나야 되나? 아니 소도 네. 보니까 줌 미팅 잘 하더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심지어 되지. 그 새진리에 뿌락지로 있는 애도 당당하게 줌 미팅 하더만. 나는 그래서 뭐 만나서 다시 죽이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근데 박정자는 이제 철저한 감시하에 감금당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네네네. 그리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네네. 뭐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조신님부터. 일단, 네, 저는 선별점 점수 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지금 이해를 하나도 못하신 것 같은데. 저 일단 2점 줬습니다. 사실 1점도 아까웠긴 한데 그 정도면 끝까지 다 보신 게 대단하신 겁니다. 아우. 그래도 뭔가 내가 못 본 무슨 메시지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싶어서 일단 2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혀 내용은 이해 못했고요. 네. 근데 시즌 1까지 보면 거의 뭐 열 몇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일주일 만에 지금 워낙에 지금 또 바쁘시고 하니까 그걸 다 보시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해는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점부터 보라니까. 자, 나시님은요? 이거 지옥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나 저 잠깐만 2.0 주고 일단 파이니의 그 그 한 줄 평을 오마주해서 주옥 같다. 지옥 같다. 네, 그렇게 평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나시님은요? 선물 좀 주십시오. 저는 선별점 3.5고요. 네. 한 줄 평은 네.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서로를 해치고 있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견고한 거짓 위에 안정된 세계를 꿈꾸는 이들과 네. 세상보다는 자신을 구원하려는 한 줄 이들의 맞아. 이야기라고 네. 한 줄입니다. 네. 한 문장입니다. 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즌 1보다 시즌 2가 더 그래요? 흥미진진했어요. 네, 파이님은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지옥 이 네. 시리즈 자체를. 이런 분들 많아요. 매니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원작이 있어요? 네, 원작이 웹툰이에요. 웹툰이 원작이 있어요. 네, 제가 웹툰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면? 웹툰도 좋아했죠. 그래요? 웹툰도 네네, 좋아했고 네네. 이게 시리즈화 된다고 했을 때부터 되게 열광을 했고 네. 그 원래 웹툰 전에 예전에 연상호 감독이 학생 시절에 찍었던 단편이 있어요. 단편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참다 와, 그거 제가 음. 한 대학생 군대 가기 전에 처음 봤나?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봤나? 어쨌든 음. 대학생 때 그 작품을 처음 봤는데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작품을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 뭐 그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네. 싸이월드에 막 동영상 이런 걸로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고. 근데 이분이 부산행 감독님 맞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무슨 그 좀비 나오는 그 아니 반도. 그러니까 이분 특징이 그거예요. 좀비나 뭐 괴물 이런 크리처들이 나오는. 맞아요. 굉장히 염세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비 크리처 이걸 떠나서 그 예전에 이제 돼지의 왕 맞아요. 이분의 이제 출세작을 보면 돼지의 왕 네. 그리고 사이비. 사이비, 네. 그 서울역 서울역. 다 명작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면 그 굉장히 염세적이고 음. 그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연상호 감독의 전작부 애니메이션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인간들을 네. 굉장히 극단의 상황에 빠뜨려요. 그 자신의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극단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뜨린 다음에 인간들의 어떤 가장 어둡거나 추악한 면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은 정상인 캐릭터가 없습니다. 다 어딘가 하나씩은 진짜 다 미쳐 있어요. 뭐 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네. 단편 애니메이션 중에 창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군 생활을 다루는 그런 작품인데 거기도 다 미친놈들밖에 없습니다. 보면. 미친놈이에요. 네, 그래서 선별점은 네. 있어봐.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고의 IP가 아닌가 그래요? 라는 그 생각합니다. 정도야? 네네. 그래서 일단 선별점 줄까요? 네. 선별점 전 3.5입니다. 오, 저랑 똑같네. 같네요. 제 시즌 1은 4점 정도 줬어요? 줬어요. 네. 시즌 1이 더 좋았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럼 파이님은 시즌 1이 더 좋았고 네. 나시님은 시즌 2가 더 맞아요. 좋고요. 더 좋았습니다. 둘 다 점수는 3.5 동점이고. 네. 네네. 네. 근데 뭐 평균치는 그렇습니다. 시즌 1, 2에 대한 네. 평균치는 비슷했다. 비슷하죠. 사실은 라고. 비슷해요. 음. 네, 사실은 그렇게. 비슷합니다. 저는 시즌 2에서 음. 이 막 그 사실 이게 천사의 정체는 뭐고 아, 뭐 이 괴인의 정체는 뭐고 어. 이런 걸 사자. 막 드러내지 않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랑 너무 똑같은 네. 생각을. 이게 이제 네. 왜 지옥에 갔고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맞아요. 맞다는 거지. 네. 이거는 뭐고 무슨 현상이고 막 맞아요. 이거를 막 구구절절 했으면은 진짜 짜쳐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똑같네요. 네. 그럼 저희의 오늘 목표는 존 씨님을 이해시켜라인가요? 뭐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봐야 뭐 되지 않을까? 네. 그렇네. 그래요. 뭐 연기는 다들 잘 아, 하시더라고요. 연기 정말 그러니까 연기는 좋다. 이게 사실 쉬운 연기는 아니잖아요. 아, 쉽지 없는 않죠. 거. 먼저 눈앞에 파이님 어떠셨어요? 정진수 역 바뀐 배우에 대한 정진수 연기. 저는 사실 유아인이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뭐가 있냐면 이게 죽기 전에 정진수는 유아인이 했고 다시 부활한 정진수를 김성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툭 이렇게 분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를 딱 유아인의 연기를 쭉 봤으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김성철의 연기가 안 좋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그냥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원을 이번에 제가 그 2는 뭐 한 2주 전에 봤고 네. 원을 지난 주말에 조금씩 그러니까 틀어놓고 막 딴짓하면서 뭐 그럴 수 한 있죠. 번씩 보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유아인 연기 진짜 좋더라. 약 빨고 죄송합니다. 약반 연기 아니라 근데 유아인 연기의 결은 진짜 조용한 광인, 조용한 광인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이제 김성철 배우가 연기한 정진수는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인물.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뭐 캐릭터가 부활을 기점으로 좀 다른 인물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사람이 큰 일을 겪으면은 뭐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성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이 정진수라는 인물은 그 지옥을 다 경험하고 나서 부활이라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즌 1이랑 2의 정진수는 같은 인물이지만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김성철 배우는 그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그 정진수를 굉장히 저는 잘 연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이 지금 파이님과 같은 여론입니다. 뭐 잘했는데 유아인이 더 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워낙 독보적이었으니까요. 대사 톤이 뭐 너무 뮤지컬 연기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감독 인터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김성철 배우를 처음에 캐스팅을 할 때 네. 연상호 감독이 이거 사실 뭐 전에 유아인 배우가 했던 거라서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네. 괜찮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먼저 물어봤는데 정진수 배우가 의외로 좀 의연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김성철 배우가 그렇죠. 네. 김성철 배우가 네. 김성철 배우가 왜냐면은 이 뮤지컬을 되게 많이 했는데 뮤지컬 같은 경우는 멀티캐스팅이 이제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더블로 하는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되게 익숙한 오히려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배우 본인은 정작 뭐 크게 느끼는 편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감독 인터뷰에 있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 김성철 배우 네. 연기 사실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아이고. 네. 네. 정말 무슨 그냥 오디션 보러 온 학생의 연기 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사실 이 배우를 욕할 생각은 전혀 없고 감독이 문제다. 맞아요. 드랙을 잘못 줬다. 저는 연상호 감독의 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은 걸 지적을 하지만 네. 저는 연상호 감독이 가장 문제점이 그거라고 네. 생각해요. 연기 디렉이 디렉. 연기 디렉팅이 진짜 꽝이에요. 꽝이에요. 이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배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다른 배우들의 연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좋았지. 그 그쵸. 뭐 박정자 역할을 맡았던 네네네. 그 모든 분들이 다 좋았는데 어. 그건 그냥 본인들의 본인들의 역량으로 다 채워낸 것 같아요. 그런 것 지금 같아요. 말씀이 정확한 게 네. 연상호 감독 인터뷰에 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시즌 2의 박정자의 모습이 있었대요. 감독이 네, 생각했던. 근데 첫 촬영을 딱 들어가는데 김신록 배우가 네. 이 연상호 감독이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로 연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이 생각했던 거는 박정자는 시즌 1에서부터 네. 그냥 보통의 서민이었으니까 그런 결의 연기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즌 2 첫 촬영 때 김신록 배우가 연기하는 박정자는 되게 범인처럼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네, 네, 연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컷을 때리고 이게 좀 다시 연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김신록 배우 믿고 가자. 그래 네가 해석한 대로 앞으로 쭉 하세요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라고 실제 네.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도 보면은 연기가 막 결이 갑자기 팍 튀어버린다든지 예전에 그 얘기 많았잖아요. 기생충 더그레이 때 이정현의 갑자기 막 황정민이 돼가지고 자 여러분들 말면서 막 갑자기 연설한 씬이 있어.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수 더그레이. 기생수. 아, 그좀 좀 보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뭐야, 이 씨. 연상호 감독 연상 맞아요. 거예요? 네. 아. 근데 또 이 이정현 배우가 연기했었던 그 인물의 과거사를 보여줄 때는 또 연기를 잘한단 말이죠. 이정현 배우가.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배우 역량의 문제는 아니구나 맞아요. 라는 네. 생각이 확실히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얘는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 자체가 약간 그거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반가웠던 문근영 배우 정말 반가웠어요. 햇살반 선생님. 사반 선생님. 네. 야 너무 잘하던데요. 근데 진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생활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와 진짜 옆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네. 진짜. 문근영 배우 오랜만이잖아요. 네 어디 네. 좀 몸이 아팠어요. 안 좋았. 몸이 안 봤잖아요. 네. 안 봤었어요. 급성 구획 증후군이라는 이 희귀병에 좀 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완치는 그런지 약간 됐다라고 좀 이렇게 몸이 좀 살이 네. 좀 찐 상태로. 쪘는데 뭐 그렇게 네 그렇게 뭐 그건 아니었고. 네. 아무튼 너무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강렬한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그쵸. 약간 이런 장르물 자체가 처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그 근데 되게 장화홍련이 있죠. 장화홍련. 예전에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도 사실 소녀의 역할을 그렇죠. 했어서 네. 그렇죠. 별로 그 네네. 이런 되게 네네. 그러니까 극단으로 뛰어드는 연기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네. 와 이번에 연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진짜 그리고 미친 일부 여론에서는 네. 이 햇살반 선생님 부부의 에피소드가 굳이 이 작품에서 필요했나? 왜냐면은 그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그냥 통째로 드러내도 큰 이야기 줄기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이야기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네. 왜 나왔어? 이런 네네. 식으로.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네. 뭐 물론 그분들 말씀도 맞기는 해요. 뭐 드러내도 큰 줄기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 문근영 배우가 연기했던 이제 햇살반 선생님이랑 그 네. 남편인 임성재 배우가 연기했던 네. 인물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네. 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단순히 그냥 세력들 간의 충돌 이야기로만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 세력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이 네. 어떻게 피해를 받고 변화해 가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필요한 서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이제 극 중에 나오는 무슨 소도까지는 몰라도 뭐 화살촉이죠. 거기는 굉장히 감정이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아, 그치. 문근영 배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그래도 저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뭐 할 수 행동할 수는 있겠구나라는 맞아요. 네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이게 시즌 1과 2를 그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브릿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후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시즌 1이 끝날 때 그 아이를 지켜내면서 이제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그렇지. 변형을 해 갔을까?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네. 변형을 했을까라는 거를 이 커플 하나로 좀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그 화살 쪽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네. 세질리에가 이제 좀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한 번에 딱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았나 네. 라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연기가 너무 좋아. 아, 네. 맞아. 퍼포먼스만으로도 남편 연기도 미쳤어. 정말 괜찮았고요. 그 팔 없는 거 처음에 탁 드러날 때. 오씨. 아나 그 디자인도 너무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는 게 맞아. 너무 좋았어. 그걸 막 되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자기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와. 자 그리고 아까 도어 사운드 도어 사운드. 문소리 배우가 꽂히셨구나. 마음에 드셨구나. 네. 네. 문소리 배우. 문소리 네. 배우가 네 정부의 어떤 수석 무슨 정무수석 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뭔가를 일을 도모하려는 역할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배우의 아우라보다는 약간 비중이 그렇게 저는 크진 않았. 크진 않았다. 않았죠. 네네. 용두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이 네. 그 잘못하면은 연기를 잘못하면은 그냥 스피드 웨건이나 설명충 캐릭터로 그냥 전락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는 이 문소리 배우의 포스가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그 음. 등산복이랑 아. 텀블러 계속 들고 네네. 나오잖아요. 텀블러. 그거 재밌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자신이 좀 얕보고 싶은 상대를 만날 때는 항상 네,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텀블러는 왜 자꾸 저렇게 텀블러를 PL인가? 계속 잡아주지라는 생각에 검색을 좀 해봤더니 네. 이 텀블러를 쓴다라는 거는 네. 뭔가 좀 환경을 생각하고 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보이는 거는 텀블러를 씀으로 해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제 아니라는 거를 그런 소품을 통해서 좀 네.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겉과 속이 하더라고요. 다른 그런 맞습니다. 캐릭터라는 거를 맞습니다.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소품이었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김정칠 전 의장으로 나왔던 너무 잘하던데. 그 배우는 진짜 나는 여기 처음 봤는데 와 그분은 그냥 그 최규석 작가 만화에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만화에 나오는 사람인 것 같고 아마 일반인을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캐스팅하지 않았을까 너무 닮아서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필모는 네. 꽤 있어요. 아, 보니까. 그래요? 네, 필모는 네. 꽤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명확히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두상이 너무 예뻐. 그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지. 두상이 예쁘고 발성도 좋고 네, 발성이 진짜 연기도 좋더라고요. 잘하고. 연기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형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시즌 1에 보면 되게 기회주의자예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이비 교주 역할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학을 연구하던 교수인가 뭐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무슨 뭐 목사라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야. 전도사라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정진수가 기회를 준 거야. 그 자기가 그 시연을 그러니까 고지를 받았다라는 사실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걔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실을 함구해주면 내가 너 2대 회장 의장으로 추대시켜주겠다. 라고 거래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연기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거를 딱 그 민혜진이 찾아왔는데 네. 그 녹음 파일을 딱 지우는 장면이 있어요. 와 거기서 연기가 진짜 섬뜩해요. 연기 너무 잘해. 연기 진짜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죽을 때도 되게 기회주의자 죽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방금 말한 민혜진 변호사 역할로 나왔던 이제 소도의 수장이라고 봐야 되나 고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현주. 네, 김현주 배우. 네네. 네. 김현주 배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김현주 배우. 시즌 안 봤다 그랬으니까 네네. 진짜 네. 오랜만이긴 하겠네. 네네. 뭐 정의도 안 보셨을 거고. 네. 네. 아 정의. 네,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액션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좋죠. 아마 제가 알기로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현주 그래요? 배우가. 네. 아직 20대구나. 네. 네. 잘 좋았어요. 쓰더라고. 진작 그런 걸 하지. 시즌 1에도 액션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요? 거기서 그 카메라 워킹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평소에 보여주지 않은 그런 보이시한 네, 매력. 맞아. 이런 쇼커 치고. 것들이- 네네네. 되게 매력적이죠. 그렇더라고요. 그 민혜진의 이제 백스토리도 그 네. 원에 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 병에 든 어머니가 있어요. 폐암 걸렸는데 막 담배 펴. 네. 네, 그 어머니 모시고 있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 화살촉에 의해서. 네. 이제 뭐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게 가정사가 있군요. 네, 그 박정자의 변호인으로 처음에 선임돼서 네네. 이제 여기에 연관이 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좀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되게 나름의 이제 정의를 갖고 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런 인물로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마스크도 좋고 그런 입체적인 배경이 있는데 약간 그러면 오히려 시즌 2에서는 조금 단선적인 연기를 보여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역할을. 됐죠. 네네. 자 그리고 그 좀 비중 있는 역할로는 이제 화살촉의 그 바람개비 나왔던 유튜버. 잘하던데.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너무 아쉬웠던 게 네. 분장을 너무 세게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네, 누군지 모르겠어. 그냥 뭐 파인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저 파인이야 그러면 믿을 하루 것 정도 같아. 내가 좀 나름 나쁘지 않은데 조동인 배우라고 합니다. 조동인 배우. 네. 어디 나오신 분이지? 잘하더라고요. 진짜. 조동인 배우는 신혜라고 하네요. 신인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냥 유튜브를 하셨던 게 아닐까? 사이버레카. 사이버레카를 하셨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극 중에서 발성이 네. 목을 되게 가는 발성이던데. 네, 그게 야. 쉽지가 않은데. 대사도 많은데. 와. 그게 만약에 막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큐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맞아. 나온다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 그런 텐션 나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이 시즌 2를 기점으로 문근영 배우와 요 바람개비 네. 두 명이 많이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던데. 네. 그 원래 지옥 시즌 1에 나왔던 화살촉이 있어요. 네. 아 다른 배우예요? 네, 다른 같은 배우. 역할? 다른 배우? 그러니까 다른 배우,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죠. 다른 네. 사람이요. 근데 그분도 연기 되게 좋았거든요. 곡성에서 신부로 비실 맞아요. 아쿠마다 하는 그. 이 배우는 그러면 시즌 2에 처음 나온 처음 거예요?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걔가 원래 거의 화살촉의 리더 같은 느낌. 근데 죽죠? 죽죠. 원에서? 네. 네. 걔도 고지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유튜브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베테랑 2에서도 이 사이버레카 연기하는 배우가 나왔잖아요. 네. 유튜브에 그런 사이버레카들은 이런 식으로 방송해요. 이렇게 막 네. 소리 지르면서. 소리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죠. 실제 제가 본 거는 뭐 베테랑 2의 모습과 좀 비슷했던 비슷해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네네. 아 그렇죠. 여기는 극단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극단의 상황이니까. 네. TV 조선 보는 느낌. 네, 두 분 이 시리즈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보셨는데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는 그 원작이 있다고 하잖아요. 원작하고 많이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제가 네. 시즌 1은 원작을 봤는데 네. 2는 안 봤어요. 저도 원작을 안 봐서 잘 그래요? 모르겠네요. 근데 인터뷰 하는 거 보면은 네네. 뭐 설정이 살짝씩 바뀐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양익준 배우가 맡은 그 형사 네네. 역할의 네. 딸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아들이에요. 어. 뭐 그런 네네, 식의 그런 좀 변화들, 변화들. 그런 식의 약간의 변화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줄기는 비슷하지 네, 않나요? 큰 줄기는 거의 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각본이 그럼 다 같은 사람이라. 뭔가 두 분이 보시기에 내용 전개에서는 전혀 뭐 걸리적거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던 내용 전개. 건가요? 네. 근데 배우들의 이거는- 연기를 떠나서 스토리 면에서 이거는 아까 네. 저기 파이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한데 네. 이 설정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거를 뭐 파이님과 저는 좋다라고 했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존씨님이 말씀하신 네, 것과 같은 네. 맥락으로 네. 그래서 왜 부활한 거야? 왜 시연을 받고 왜 고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왜 이거 설정을 감독만 알고 우리 안 알려줘? 이거를 불만으로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시즌 1, 2 다 취향이 아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시즌 1은 재미있게 보셨더라도 네. 아니 뭐 시즌 2에서는 약간 그래도 실마리가 좀 보이겠지를 기대하신 분들은 시즌 2가 좀 실망스러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좋았어요. 다 볼만했고 딱히 보면서 턱턱 걸리거나 이런 건 없었고 네. 뭐 있었다 한들 네. 뭐 다른 장점들로 인해서 다 좀 덮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한 가지 좀 힘들었던 거는 아까 뭐 카메라 워크 얘기하셨는데
시즌 2에서 카메라를 너무 흔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특히 액션 장면에서 너무 흔들어가지고 음. 이게 보면서 조금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연상호 감독이 늘 이 굉장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세적인 음. 그 시선에서 인간의 세상을 그려낸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거기서 이제 좀 미학적인 부분들을 좀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엄청 후지진 않았지만 네. 그렇다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학적인 부분이. 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요. 그것까지 좀 채워지면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한 감독님이잖아요. 그 부산행부터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무슨 작품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가스 인간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인물이 가스가 돼서 사람 죽이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글로벌하게도 인기가 많은데 좀 네. 그런 부분이 좀 채워지면 네. 아니면 그런 파트를 좀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지옥은 사실 좋았지만 네. 그 다른 작품들 보면 네. 스토리에서 조금 막 엉성해지는 부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 안 본 작품 중에 그 구교환 배우가 나온 작품 있어요. 구교한 배우. 네, 구교환이랑 음. 신현빈 배우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되게 스토리가 뭉개진다고 들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연상 감독이 계속 최규석 작가랑 계속 페어로 같이 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런 어떤 설정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러 그 연상호 감독이 감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네. 특별한 의미나 아니면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긴 한데 네. 아니면 파이님 먼저 이야기 생각하신 거 있으면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여기서 나타난 게 이제 고지랑 시연이 가장 큰 그 이벤트 같은 건데 네. 맞아요. 뭐 일종의 뭐 재난 같은 거라고도 맞아요.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굉장히 특별해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갑자기 누구나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다 여생을 끝까지 살다가 마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 수도 모르는 거고. 근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냥 사람이 일생이 끝나는 거는 다 같은 건데 네. 여기서 그 언제 죽는지의 시일이 네. 알게 네. 되면서 일어나는 혼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저는 이제 인간의 일생의 그 끝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그 부조리가 많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끝을 알게 되면서부터 또 더한 부조리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은 이런 현상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보다는 현상이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소재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네. 여기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군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게 그게 포인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 사고의 원인보다는 일단은 지금의 현상, 그 일어난 현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신 거죠? 네네. 라시님은요? 저는 그 부조리가 조금 네네네네. 더 극대화되는 네네. 부조리가 조금 더 보는데 포인트다라는 생각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네. 키워드는 이제 종교, 혐오, 절대자 요 세 가지 키워드로 그 설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종교라는 키워드로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파인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게 염세적인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를 대하는 태도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시즌 2에서 직접적인 대사로도 나오죠.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종교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각종 뭐 종교가 뭐든 간에 각종 경전이나 교리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다 인간들이 쓴 건데 네. 어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맞아요. 인간들이 거기에 의미를 막 부여를 해서 이런 경전과 교리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깔아놓은 게 그런 그 일단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혐오라는 키워드인데 네. 이거는 이제 볼 때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네. 감독의 인터뷰를 보다가 이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이 감독의 인터뷰에서 아까 시연을 실행하는 사자들 있잖아요. 네. 이 사자들을 디자인을 할 때 혐오를 시각화시킨다면은 어떨까라는 거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자가 의미하는 것이 혐오라고 한다면은 이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를 해치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세계관의 설정은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네.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뭐 성별, 음. 지역, 정치, 이념 이런 걸로 갈등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지옥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누구나 다 이 시연을 받고 네.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음. 누구나 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혐오와 갈등의 원인은 그 정진수가 듣는 이야기죠. 당신은 겁이 많아요. 사람들이 겁이 질리는 거예요. 이게 혐오와 아니면 소외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그 겁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화살을 돌리고 네. 이제 혐오의 이유를 만들어내면서 이게 이런 사회가 바로 지옥이 되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영화 생각나네요. 영화 그 네. 드림 시나리오 우리 얼마 전에 했었죠. 그 영화. 그렇죠. 네네네.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절대자라는 키워드는 이 연상호 감독 스스로를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이 지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네. 연상호 감독은 이 세계관의 절대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 아까 얘기했던 대사로도 나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했던 게 네. 여기 나오는 뭐 세력들을 향해서 하는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 관객들한테 하고 있는 대사인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자인 연상호가 나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뭐 별뜻 없어 라면서 설정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네. 관객들이 막 나는 이거다 나는 이건 것 같다 아니 감독님 왜 설명을 안 해줘요 이렇게 아우성하고 있는 거를 연상호 감독이 뒤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쵸 아예 원래 없었다. 그쵸 네. 그거를 원래 표현하고 아무것도 싶었던 없었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음. 이 신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이 세력들이나 감독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관객들이나 똑같아 라면서 되게 냉소적으로 요런 장치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파이님이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오히려 설명을 안 한 게 네. 저는 좀 더 풍부하게 이 작품을 좀 완성시켜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근데 뭐 여론을 보면은 뭐 네.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네. 그 우라사와 나오키 네. 저기 작가님의 네. 작품 중에 몬스터가 몬스터 있습니다. 있죠. 몬스터 대작이죠. 네, 몬스터 보면은 거의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렇죠. 나오는데 네. 그 아이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 정렬된 이 개미 군단이라고 해야 되나? 개미가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려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혼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굉장히 재밌게 바라본다라고 해요.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네. 약간 이 연상호 감독님이 요한의 입장에서 근데 그 스포이더로 물을 떨어뜨린 이유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냥 별 이유 없잖아요. 별 이유 없이 그냥 한번 떨어뜨려 봤어 이건데 장난인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워하면서 그렇죠. 저 물의 홍수가 의미는 올 것이다, 막 무엇일까? 이런. 그렇죠. 그렇죠. 예, 바로 그건 거예요. 그게 종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감독 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네. 이제 아무리 조심해도 불행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 불행의 원인이 뭔지 해석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 해석은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종교라는 것에 네. 대한 우화라고 보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근데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운명론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지. 뭔가 그 네. 정진수 이름도 음. 이 지저스의 그렇네. 지읒지읒 시옷이거든요. 너 그거 왜 생각 네. 못했지? 그런 것과도 뭔가 그 정진수의 뭔가 걸음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 뭔가를 설파하고 여기서 규칙을 만들어내려고 그렇네.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뭔가 그런 이제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일기를 다시 써본 게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심지어 부활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건 예수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즌 2 후반에 가면은 정진수도 그냥 그 이 혼란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그렇죠. 사자로 변해버리고 그리고 사자로 변한 게 맞는 그쵸. 거죠. 사자가 네네.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자가 3명이었잖아. 세 마리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근데 그 신입 사자가 생긴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지 막 마지막에 막 엄청나게 일하더라고. 맞아요. 맞아. 그래, 지금 신입 받아라. 신입 들어왔다고 고지를 엄청나게 하더라고. 아 목소리가 작다. 이 지금 존씨님이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실제로 이 작가가 의도한 설정도 사자들은 되게 여러 명이 있고 이제 그때 시연을 해야 될 때마다 이제 그 불특정으로 해서 이렇게 출장을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명인 게 맞고 아마도 그 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게 네. 오던데 올 때도 막 땅 파고 오고 막 그러던데. 네. 아니 꼭 근데 셋이서 붙어서 혼자만 와도 할 수 있겠더만. 형 원래 군대 가도 전우조 3명이야. 아 그러네. 전우조가 붙는 거구나. 전우조로 이렇게 갖다 보내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왜 3명이냐라는 그 설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네. 오늘 굉장히 관통하시는데요. 왜 3명이라는 질문도 네. 있었는데 관통맨인데. 이 특별한 뭔가 종교적인 메시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자들이 덩치가 크잖아요. 네, 근데 네. 뭔가 이 시연을 할 때 네. 이 시연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이 사자들의 부족하고. 그렇죠. 이 사자들의 덩치를 계산을 했을 때 둘러싸려면은 3명이 제일 적당하더라. 맞아. 네. 둘은 그런 부족하고 이유라고. 넷은 많고. 그렇죠. 다섯은 너무 많고. 네, 그러면 사자가 5까지 가려면 사자가 너무 이게 좀 어조비가 돼야 돼. 그럼 그럼 말라 없어 멸치가 돼야 그렇죠. 되는구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적당하더라. 삼각편대로.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그래. 네. 네. 오늘 약간 비주얼리스트구나 이 사람이. 최규석 작가가 맞아요. 할 때. 그렇구나. 그 설정은 네, 최규석 네. 작가가 네.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런 네. 뭐야 그 세진리회 네. 네. 그 교당이라고 해야 되나 회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약간 원래 있는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그 디자인들도 CG 같던데? 했겠죠. 네네. CG 같던데. 되게, 그 원에 딱 이번에 그런 사이비 교당 같은 그런 네, 맞아요. 느낌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이번에 보니까 여의도 쪽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저기 시즌 1 다시 한번 돌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배영재랑 송소희 에피소드 나올 때 송소희가 이제 아기를 데리고 네. 세진리에 찾아가잖아요. 근데 택시 내릴 때 딱 보니까 그 여의도에 그 새로 생긴 빌딩 있죠. 빨간색. 라인이니까. 파크원. 거긴가? 네, 아무튼. 더현대 서울 있는데. 네, 맞아. 딱 그 뒤에 보이더라고. 그래서 씨발. 그래요. 여의도에 있는 이게 또 이렇게. 아닌가? 그래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네. 재밌네. 그렇습니다. 뭐 그 만약에 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내가 생존을 위해서 네. 어딘가는 들어가야 돼. 지금 시즌 2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라 지금 석해야 맞아. 뭔가 그 뭔가 부여잡을 수 있어. 그러면 세진리회 소도 사살촉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사실 죽기 전까지잖아요. 그렇죠. 죽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 살고 싶으신지. 아니 왜냐면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 완전히. 정부의 역할도 완전히 작아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뭐 불특정 다수한테 고지가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일론 머스크한테 고지가 갔어. 내가 그냥 몇 조
재벌이. 일론 머스크. 그러면 뭐 어떻게 뭐 화성으로 도망가든가 뭐 근데 화성까지 쫓아올 것 같은데. 쫓아올 것 같은데. 아니면 막 진짜 뭐 핵폭발이 핵전쟁이 일어나도 설 수 있는 그런 벙커를 만든다든가 그러지 않을까요? 걔네들 되게 물리적으로 나타나던데 보니까 막 땅 뚫고 나오고 막 그러던데. 어떤 포탈 같은 게 열리고 그 포탈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맞아. 아, 그런가요? 예, 아니, 포탈 땅막 이렇게 땅에서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던데. 뭐 포탈이 또 아, 우연찮게도 그래요? 땅 속에 생기지 않았을까? 아, 포탈이 열려 딱 나오는데 뭐야 이땅 속이야? 이게 이러면서 포탈 이거 하시는 분들이 잘못했구나. 네, 좌표 지평계를. 고생하셨네요. 잘못했네. 땅 속이잖아,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막 파고 올라왔던 거지. 오히려 재밌어하지 않을까? 이놈 봐라 이러면서 만약에 망망대해 한가운데야. 이놈 봐라.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설정해 볼까. 그렇지. 행정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죠. 맞아요. 네. 실수하지 않았나. 포탈 열 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진짜 벌어진다면 네. 물론 개인인 한 일개 개인인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네. 이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나라가 몇 개야? 그 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든 뭐 어쩌든 해가지고 이 사자들을 잡던지 뭐 산타페 앞에 있으니까 못 가더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탱크 한 방이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저거 뭐야? 근데 미사일 그거를 한 방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냥 일개 개인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일에 뭐 탱크나 이런 걸 파견할 수가 없잖아. 그러긴 해도 이걸 이제 사실 인간이 뭔가 지구의 주인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인간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짐승이나 뭐 괴생물체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네. 그러면 인간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인류의 적이잖아. 네. 그럼 박멸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관통을 하신 게 아 진짜로? 왜 그래? 또 굉장히 좋은 이 어. 논지를 던지신 게 뭐냐면은 똑같은 논란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 그래? 심지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나? 손 놓고 있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1화에 나오는 것 보면은 그냥 차로 치면은 날아가던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몇 날 몇 시에 죽을 걸 알아. 그러면은 이제 대피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피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걔들이 포탈을 타고 나타나면은 빨리 그 대피소 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들이 물리력으로 그 대피소를 뚫지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임시 방공호라든가 대피소 같은 거를 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이 대비책이 충분했을 텐데 왜 손 놓고 있어? 이런 설정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여론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작품적 허용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네. 그냥 그렇게 할래요. 개명할래. 나 개명하면 되잖아. 저 아닌데요? 잠깐만, 나 아니에요. 나 아닌데. 개명하고 나 이렇게 뭐 성전환을 하든가. 선생님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아닙니다. 여기서 존 씨라고 하셨는데 저는 존 씨입니다. 그 존자가 아니에요. 한자만 바꿀게. 한자만. 뭐 그럴 수가 있네요. 네, 짜고 한 얘기고요. 저는 새진리회를 네. 굳이 믿어야 된다면은 네. 새진리회 픽을 할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새진리회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소도는 너무 이 비밀리에 움직이고 좀 지하에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소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고지받은 이들을 보호해 주자라는 거잖아요. 네.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봉사활동 정신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도는 그럼 일단 제끼고 화살촉은 일단 페이스 페인팅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맨날 분장해야 맨날 해야 될 되잖아. 거 아니야. 아이씨, 그 돈이 더 많이 들겠다. 그 자신도 그리고 없고. 그 중에서도 그거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예쁘게 했지 뭐 이런 그치,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아티스트 생기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상에 나오는 이 화살촉의 연령대를 보니까 네. 일단 저는 입구 컷을 당할 것 같아요. 다 뭐 MZ들이야. 그렇죠. 다 젊은 맞아. 한 20대 요런 애들이더만. 다 클럽 가는 애들. 그렇죠. 옷도 약간 가죽 재질로 이렇게 입어야 되고 하는데 뭐 저랑 가죽이 잘 안 받아요? 그렇죠. 잘 안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화살촉 그 종특이 네. 웃음 소리가 네. 커야 돼. 이게 아니고 네.
이렇게 웃어야 돼요. 네네. 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네. 것을. 그래서 화살촉은 제끼고 그나마 남은 게 네. 세질리회라서 그냥 제일 평범한 세질리회를 픽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잠바 입어야 되잖아. 아 그거 간부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잠바는 그렇죠. 뭐 네. 하늘색 일반 신도들은 옥색 잠. 일반 신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시 3대 의장 자격 좀 될 것 같아. 3대 의장 하면 될 것 같아. 같아. 할것 같아. 방송도 하니까 아니. 방송에서 여러분 네. 아. 신의 의도를 믿으십시오. 아니 화살촉 이렇게 때로 나오는 몹신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많죠, 그때 많죠. 몹신 보다 보면은 음. 이렇게 화면 가장자리 이렇게 주변부에 계시는 분들은 네. 놀고 있더라고. 그냥 아, 서로 얘기하고 팔짱 끼고 앉아 이렇게 그래? 그러고 아, 있더라고. 근데 몹신들 보면은 어. 그런 인물들이 좀 있어요. 막 톱질 막 가짜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런 진짜 사람도 있어요. 웃기더라고. 망치 없는데 망치질하고 있고. 맞아.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 있고. 어떤 둘은 이렇게 연애하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하기사 뭐 화살촉도 뭐 연애도 해? 연애해야죠. 저 괜찮은데 화살촉. 괜찮네. 그래서 몹신만 나오면은 네. 그런 것만 이제 놀고 있는 보이더라고. 놀고 진짜. 있는 엑스트라 없나 그런 것만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 구석탱이에 뭐가 있나. 네. 아,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런 근데 이게 워낙에 네. 설정 자체도 되게 특이하고 해서 이런 비슷한 유의 뭐 드라마나 영화가 있었나요? 굉장히 좀 이건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하다고 봤어요. 특이하죠. 저도. 그냥 아이디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아이디어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대전제로 생각해봤을 때 누구한테나 나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뭐 이런 얘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네. 만약에 뭐 몇 월 며칠날 인간의 종말이 온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타의 어떤 그런 뭐 종말을 다룬 영화들이나 드라마랑은 좀 다른 결을 가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 이 지옥이랑 비슷한 설정은 아니지만 네. 그 종말을 대비하는 인간 군상들을 보여준다라는 그 면에서는 네. 넷플릭스에서 서비스가 됐었던 이 돈 룩업이라는 작품이 돈 룩업.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예, 거기서도 뭐 이 인류 종말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네. 이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기도 하고 네. 오히려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군상들을 보여주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이 지옥이라는 작품과 좀 결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더 로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드. 더 로드. 그 코맥 메카시 네. 작가의 네네. 네. 그 소설을 음. 영화한 건데 와 이거 진짜 절망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그 뭐 제가 매번 얘기했던 그 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어떤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영화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봤어요. 길을 떠나요. 그러니까 네. 길을 계속 다녀요. 네. 근데 이 되게 절망적인 게 아들에게 그 자살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막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안 되겠다 쏴야겠다면서 막 머리에 총을 대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긴 죄다 화살촉들 뿐이야. 씨발 세상에. 그래서 이 인간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아포칼립스거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인데. 네. 그래서 잡히면 아들이 그렇게 먹히는 거지. 아들이 아마 강간 당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강간 당하고 먹힐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죽는 게 나.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총알 원래 두 발 들어있던 총으로 돌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 위험한 순간이 와서 한 발을 쏴버렸어. 아이고. 그래서 딱 한 발 남은 거야. 그래서 둘이 있을 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차라리 아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고 아들 머리에 총을 겨녀요. 자, 그게 편하게 가는 거지. 차라리. 근데 그 진짜 절망입니다. 더 로드라는 작품 진짜 되게 절망적인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그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았고 네. 이 작품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아무래도 국내 작품이다 그런지 몰라도 얼마 전에 봤던 콘크리트 유토피아 와. 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여기 이제 아까 문소리 배우가 나오면서 약간 네. 정부랑 소도랑 화살촉과 새진리회 이렇게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이런 아기다툼 같은 게 보여줄만 하다가 이제 이 시리즈는 끝났는데 사실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어떤 개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단체로서 그런 어떤 아포칼립스 상황에 그런 면모들을 굉장히 날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네. 네. 그런 점이 제일 불안한 부분 아닐까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파이님이 얘기했던 영화에서도 더로드란 영화에서도 인육을 먹잖아요. 사실 현 생활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네. 그때 가서는 또 그런 또 인육을까지 먹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단체 그런 개인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지금과는 굉장히 또 많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 닥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 닥치는 게 제일 두려운 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돈 룩업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더 로드는 티빙 웨이브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지옥 시즌 2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끝으로 더 하실 얘기가 있나요? 이게 목표가 없으니까 잣잣을 못 하겠네. 진짜? 다음 주에 부활해서 오면 한번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 다음 영화 뭐하지? 글래디에이터 2. 아, 글레이더 2. 글래디에이터 2로 그럼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별점 안 줘? 막별 좀 주잖아 원래. 지금 힘들어요 혹시? 힘들어. 갑자기 힘들어. 갑자기 받았어? 저는 그래도 많은 점수 주기는 힘들겠고 저는 뭐 2.99점까지 주겠습니다. 3점은 못 주겠고 네 2.99점까지 주겠습니다. 네. 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3.7. 와, 3.7 더 올랐습니다. 좀 올랐네. 와. 네. 좋습니다. 다시 보고 싶고 시즌 3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즌 3가 나온다고요? 3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엔딩을 그렇게 냈으면은 네. 3가 안 나오면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러면 뭐 어차피- 신입 사자의 고군분투 이야기 뭐 이런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시즌 2가 끝날 때 네. 그 사실은 그 마지막에 그 민 변호사가 구한 그 아기도 이제 부활자다라는 그쵸. 게 밝혀지면서 끝났는데 네네네. 지금 보면은 정진수도 능력을 뭐 사자가 되긴 했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고 이 박정자도 사람의 죽음을 보는 네. 이제 천사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럼 이건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아무것도 공개된 건 없지만 그 부활한 그 아기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졌을지가 아마도 시즌 3의 키가 돼서 뭔가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데 그 박정자 씨가 아니지. 박정자가 연기가 아니라 이제 김신록 배우? 네, 김신록 배우가 연기하는 박정자 네. 약간 그 죽음을 보는 그런 느낌을 말할 때 네. 약간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미리 범죄를 미리 보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맞아. 눈동자 뒤집으면서 그걸 약간 오마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다 준비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맞아요. 그 부분 본인이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즌 3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네. 따지면 뭐 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간절히 원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음. 연상원 감독도 그렇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부활자였다. 사실 부활자였다라는 장면도 그 만화에는 안 나온대요. 원작에는 없는 설정이에요. 네, 만화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3를 위한 어떤 씨앗 같은 씨앗을 심어놓는 느낌으로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도 뭐 이 정도면 또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시즌 1도 워낙 반응이 좋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명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오랜만에 작품을 하나 놓고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네. 즐기면서 네. 이렇게 좀 찾아보고 싶고 생각해보고 싶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뭐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시즌 1이 끝날 때 네. 이 고지를 받았던 아기가 이제 시연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설정 붕괴 아니야? 이렇게 되게 욕을 많이 했는데 네. 시즌 2에서 깔끔하게 그 정리를 했다. 설정에 대한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시즌 2도 마찬가지로 민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정자로부터 민 변호사의 죽음을 보게 되죠. 뭐 코끼리가 있는 뭐 코끼리가 보여 이러면서. 네. 네. 근데 그거를 피해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시즌 1 마지막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 뭐 설정 붕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건 역시도 뭔가 그냥 막연한 기대감에 시즌 3 때 좀 해석을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연상호 감독의 차기작이 지금 네. 지옥 시즌 3가 아니라 군체라는 영화인데 이제 좀비물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전지현 배우랑 구교환 배우가 캐스팅 물망에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아마 요거 제작하고 뭐 하려면은 마찬가지로 한 몇 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차라고 하면 약간 진짜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그 약간 동충하초 뭐 비슷하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저그가 생각이 나던데. 저그 군차 네, 그렇습니다. 재밌겠네요. 근데 좀비물이라고 하니까 뭔가 심비오트에 되게 심취한 느낌인데 그 베놈을 재밌게 봤나? 배놈이 너무 재밌었나 봐. 네. 디자인.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글래디에이터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